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방원격학원에서 소방공무원 강의를 진행하는 이종호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소방시설론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게 소화기구가 나와요. 그죠? 그럼 소화기, 간이소화용구, 자동확산 소화기라고 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가 있다. 그죠? 근데 그 중에 우리가 가장 잘 알아야 되는 건 저는 소화기 정도? 왜냐하면 소화기구에는 제가 소관자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소, 간, 자, 뭐 당연히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걸 뽑아라 라고 하면은 저는 보통 소화기를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소화기가 가장 중요하다. 그럼 용어의 정의에 가보면 뭐 다른 것도 이제 볼 거예요. 소화약제라는 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뭐 용어의 정의로 나올 수도 있죠.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자,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그죠? 우리가 주방용 자동소화장치, 상업용 캐비넷, 가스, 분말, 고체 열어줄. 이런 애들을 우리가 자동소화장치 종류다라고 얘기한다 그랬죠. 주거, 상업, 캐비닛, 가스, 분말, 고체 열어줄. 그래서 여기서 사용이 되는 소화 성능 있는 고체, 또 액체, 또 기체. 요거를 얘기한다. 고액기를 얘기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런 것도 뭐 문제로 나올 수는 있죠. 소화약제에 대한 용어의 정의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용어의 정의는 꼭 한 번씩 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소방시설론 쪽에서. 자, 소화기. 너무 중요하죠. 소화약제를 압력에 따라 사람이 수동으로 조작한다. 이거 내가 눌러야 여러분들 나가거든요. 맞잖아요, 여러분들. 소형 소화기, 대형 소화기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눌러야 수동으로 다 나가는 건데,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건 소형이 맞죠.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거. 그래서 이 소형 소화기를 우리가 구분을 할 때, 두 개를 구분 지을 때 얘로 구분을 해요. 근데 이 능력 단위를 우리가 계산을 할 필요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소화기를 보면요, 제조가 됐을 때 그 소화기 성능이 여기 다 써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성능표를 딱 보면은 여기 틀림없이 능력 단위라는 게 써 있어. 여러분들은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여기 써 있어요. 소화 능력 단위. 근데 뭐라고 써 있냐면 지금 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A3, B5에 C. 집에 있는 소화기 보셔도 돼요. 능력 단위가 다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말이 뭐냐? 일반 화재에서는 얘는 능력이 한 3 정도고, 유료 화재에서는 능력이 한 5 정도 되는 거고, 그죠? 얘는 전기 화재에 대한 거다. 전기 화재. 됐습니까? 그래서 일반이냐 유료냐 전기냐, 일반이냐 유료냐 전기냐. 그래서 요게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A3 BOC, A3 BOC. 맞습니까? 그래서 이 A3 BOC가 능력 단위를 얘기합니다. 그럼 이 숫자가 능력 단위가 되는 거죠. 근데 이 능력 단위를 딱 봤을 때 이걸 우리가 계산한다기보단 결국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 제조사에서 얘가 찍혀 나오는 거예요. 우리 소화기의 능력 단위는 요 정도 됩니다. 라고 해서 그럼 이게 능력 단위라는 것만 아시면 되겠네, 이 숫자가. 근데 우리가 이 숫자를 봤을 때 A급이 10단위가 넘으면 대형 소화기, B급이 20단위가 넘으면 걔를 대형 소화기라고 얘기하고, C급은 능력 단위가 없어요. 아셨죠? 그래서 거기 정리해 가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소형 소화기란 능력 단위가 1단위 이상이고 대형 소화기 능력 단위 미만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 A급은 1에서 9단위까지를 그래서 소형 소화기라고 얘기하고요. B급은 1에서 19단위를 대형 소화기라고 얘기합니다. 자, C급은 따로 능력 단위에 대한 표현이 없습니다. 아셨죠? 얘는 그냥 써 있으면 끌 수 있는 거고 안 써 있으면 못 끄는 거예요. 자, 대형 소화기란 A급은 10단위 이상, B급은 능력 단위가 20단위 이상인 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대형 소화기는 이게 엄청 무겁거든요. 그래서 뭐가 달려있냐면 얘가 달려있습니다. 운반대가 달려있고, 그리고 돌돌 끌고 다닐 수 있게 바퀴가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생긴 게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들. 대형 소화기는. 소형 소화기는 우리가 항상 보는 거죠. 항상 보는 거죠. 그래서 능력 단위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더라. 소형과 대형을. 자, 그리고 세 번째, 자동확산 소화기라는 게 있다 그랬죠? 화재를 감지하여 자동으로 소화약제를 방출 확산시키고 국소적으로 소화하는 소화기다. 이 국소가 집중적으로 좁은 부분을
중에서 뿌리는 걸 얘기합니다. 약재를. 아셨죠? 국소적으로 소화하는 소화기를 얘기한다. 그래서 일반화재 A급, 주방화재 K급, 전기설비 C급. 됐습니까? 네, 요런 애들이 들어가 있더라. 그래서 A급은 일반화재, 주방화재 K급, 전기설비 C급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일반화재용이 뭐냐라고 해서 거기 가보면 나와있죠. 보일러실, 건조실, 세탁소, 대량 화기취급소. 주방화재는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호텔, 기숙사, 의료, 업무, 공장 등 주방. 전기설비용은 변전실, 송점실, 변압기실, 배전반실, 제어반, 분전반 등에 설치가 되는 자동확산 소화기를 얘기한다 라고 틀림없이 본문에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얘가 자동확산 소화기죠. 그죠? 자동확산 소화기인데 이 자동확산 소화기가 예전에는 그냥 딱 하나만 있었거든요. 종류가. 근데 지금은 조금 세부적으로 A급용이 따로 있고 K급용이 따로 있고 C급용이 따로 있는 거죠. 그쵸? 다음 네 번째, 자동 소화장치. 소화약재를 자동으로 방사하는 고정된 소화장치다. 형식 승인이나 성능 인증을 받은 유효 설치 범위 내 설치하여 소화하는 다음 각 소화장치를 얘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자동 소화장치 종류에는 이런 애들이 있다고요. 아셨죠? 주거용 주방, 상업용 주방, 캐비닛, 가스, 분말, 고체 열어줄. 맞습니까? 그래서 이런 애들을 우리가 자동 소화장치라고 얘기합니다. 됐죠? 읽어보세요. 자, 근데 그 중에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주거용 주방 정도. 요거는 단독으로 보시면 좋습니다. 주거용 주방,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주거시설에 설치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법하시는 분들, 제가 법에서는 얘 알고 계시면 좋다라고 했었는데 이 주거용 주방을 어디에 설치하냐면 여기. 아파트 등, 그리고 오피스텔. 어디에 설치해요? 여기 설치하죠. 주방에 설치하죠. 그죠? 아파트 등이나 오피스텔 주방에 설치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혹시 법에서 못 들으신 분들은 지금 하나 그냥 체크 정도 해두시고, 자, 열 발생 조리기구의 사용으로 인한 화재 발생 시 열원을 자동으로 차단하며 소화약재를 방출하는 소화장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주거용 자동 소화장치를 가보면 생긴 게 이렇게 생겼어요. 자, 여기 가스레인지가 있습니다. 또는 요즘은 가스레인지 말고 인덕션도 사용하죠. 그죠? 그러니까 가스레인지나 인덕션이 있으면 여기에 이제 여기 방출구, 요거는 뭐가 나오는 곳이에요? 약재가 나오는 곳이고, 수신부, 요거는 신호를 수신하는 곳이죠. 화재 신호를 수신하고 경보까지 해줍니다. 여기서 불났다고. 자, 그리고 여기 감지부라는 곳이 있습니다. 얘는 온도를 감지하는 곳이고, 그죠? 얘는 안에 약재를 저장해 놓는 거죠. 여기다가 약재를 저장해 놓는 곳이고, 말 그대로 탐지부, 요거는 가스레인지가 있을 때 가스 탐지부. 근데 이 가스 탐지부는 바닥에 설치하기도 하고 이게 위에 달려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차이가, 얘는 가스가 얘일 때, 얘는 가스가 얘일 때. 그죠? 그러니까 LNG냐 LPG냐에 따라 이게 좀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불이 나면 약재가 방출구에서 쏟아지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온도를 감지하거나, 그죠? 또는 이 가스도 샌 거를 얘가 탐지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 여기 가보면 이제 뭐가 있어요? 여기에 이제 환기구라는 것도 있습니다. 환기구. 환기구는 다른 게 아니고 우리 집에 가보면 그 고기 굽거나 또는 생선 구울 때 위에 이제 우웅 하고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네, 걔입니다. 환기구가 따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됐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고, 얘가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동작이 1차 동작이 있고 2차 동작이 있거든요. 자, 1차 동작과 2차 동작으로 나뉘어서 동작하는데, 자, 첫 번째 얘가 동작했을 때는 먼저 얘를 하겠죠. 그래서 열을 감지하거나 또는 가스를 탐지하면 1차적으로 얘를 차단해 줍니다. 얘. 만일 인덕션이면 전기를 차단해 주고, 그죠? 가스레인지면 가스를 차단해 줘요. 걔가 1차 동작이에요. 2차로 나뉘어서 동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1차 동작을 하고 내가 공급 차단을 했어요. 가스 끊고
전기 끊었어요. 근데 온도가 떨어졌어요. 불이 꺼졌어요. 그럼 굳이 약재가 나갈 필요가 없죠. 근데 만일 1차 동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열의 확산이나 불의 확산이 심해졌다? 그러면 그때는 2차 동작을 해줘야 되는 거죠. 맞죠? 그럼 이렇게 2차로 동작했을 때 여기서 이제 뭐가 되냐면 이제는 얘가 되는 거죠. 그죠? 이제 약재 방출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2단으로 동작하는 거예요. 2단. 그러니까 두 번에 걸쳐서 이제 동작을 하게 되는 거죠. 맞습니까? 네, 뭐 이런 것도 이제 한번 참고로 우리가 보실 수 있으면 좋죠. 너무 좋죠. 자, 됐습니다. 상업용 주방 자동 소화 장치는 읽어보세요. 상업용 주방에 설치된 열 발생 조리기구 사용으로 인한 화재 발생 시 열원을 자동으로 차단하여 약재를 방출하는 소화 장치를 얘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캐비닛형은 열 연기 불꽃 소화약재를 방사하여 소화하는 캐비닛형 형태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사물함이라고 얘기하는 실제 사물함처럼 생겼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가스 요거는 열 연기 불꽃 등을 감지하여 가스계 소화약재를 방사하여 소화하는 소화장치고 분말은 분말을 그죠? 방사하여 소화하는 장치겠죠? 고체 에어로졸은 에어로졸의 소화약재를 방사하여 소화하는 소화장치를 얘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는 정리를 좀 잘 해주시면 좋습니다. 5번 능력 단위 형식 승인된 수치래요. 그러니까 이게 제조사에서 정해진 수치라. 근데 보통은 이제 제조사에서 아까 소화기에 가보면 이렇게 정해져 있다 그랬죠. A3, BO, C. 근데 제가 아까 간이 소화연구 있죠. 우리 간이 소화연구. 근데 간이 소화연구 중에 얘가 있다 그랬어요. 외의 것. 이 외의 것에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마른 모래, 팽창질석, 팽창진주암. 그죠? 마른 모래나 팽창질석, 팽창진주암은 우리가 양에 따라서 능력 단위를 0.5 단위로 인정을 받는데요. 그래서 모5, 모니까 555, 모5 발음 비슷하죠? 모5, 모5, 모5. 그리고 팽팽팽 피읍 피읍 팽팽팔 팽팔 피읍 팔 피읍 팔 팽팔 팽팔 모5의 팽팔 맞습니까? 그럼 얘가 몇 단위? 능력 단위 0.5 단위를 인정받는데요. 됐나요? 그럼 마른 모래가 만일 50리터짜리가 두 포가 있대요. 그리고 여기에 삽을 상비하고 있답니다. 뭐를 상비해요? 삽. 그럼 얘는 몇 단위를 인정받냐면 이게 한 포가 0.5 단위거든요. 그럼 두 포니까 몇 단위? 1단위. 됐죠? 두 포니까 몇 단위? 1단위를 인정받는다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또는 이거야 여러분들. 내가 예를 들어 소화기를 샀대요. 얘가 3단위짜리래. 그럼 이 3단위짜리를 내가 대체를 하고 싶대요. 모래로. 그럼 모래가 몇 포가 필요할 거냐? 50리터짜리가. 6포요. 그죠?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문제도 자격증이나 이쪽에서 나와요. 아셨죠? 근데 이제 팽창질석이나 팽창질주암은 80리터다라는 거죠. 그 계산하는 수치가. 자, 간이 소화 연구의 종류 아까 제가 얘기했었죠. 액투소해가 있다. 이건 제가 앞에 나와 있던 거 다시 한번 끌어놓은 거예요. 아까 사진도 제가 보여드렸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팽창질석, 팽창진주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냥 으깬 돌, 약간 모래 같은 거예요, 이것도. 근데 으깬 돌이에요, 으깬 돌. 두 번째, 소화기의 종류 및 작동 원리. 소화약제에 따른 소화기 구번이라고 나와 있죠. 요거는 암기, 기출. 자, 우리가 소화기가 있으면 수계, 물로 만든 수계 소화약제로 만든 소화기가 있고, 가스로 만든 소화기가 있고, 분말로 만든 소화기가 있는데, 우리는 보통 얘를 얘기하죠, 요거. 수계 소화약제. 요게 이제 시험 문제 요즘 최근에 나왔습니다. 물쌍강포. 요거 외우세요. 근데 실제로 사용하는 건 얘밖에 없어요. 물쌍강포가 있다. 물쌍강포. 가스계 소화약제는 이 할이 있네. C할. 외워야 돼요, 여러분들. 그리고 요거는 우리 앞에서 배웠죠. BC 1, 2, 4종, ABC 3종 분말. 맞죠, 여러분들? 이거 기억하시죠?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런 개념들을 조금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물쌍강포, C할, BC, ABC. 그래서 그때 수계소화약제에 산알칼리 소화기가 있다라는 거. 수계소화약제로 만든 소화기에 산알칼리가 있다라는 것만 알아도 풀 수 있는 문제가 한번 출제가 됐었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약제에 따른 소화기 구분이라는 게 나오고요. 두 번째, 충전량에 따른 게 나와요. 충전량에 따른 게 나오는데 요거는 물강포, C할분, 물강포,
포 C 할 분이라고 해서 아셨죠? 자, 물 소화기는 80, 강화액은 60, 포는 20, C는 50, 할은 30, 분말은 20. 그래서 얘는 리터, 얘는 킬로그램. 됐습니까? 그래서 얘네들을 가지고 우리가 예를 들어 약재가 80리터 이상 있는 소화기래요. 그럼 걔는 엄청나게 많은 양이거든. 80리터면. 그럼 걔를 대형 소화기로 분류할 수 있대. 이건 능력 단위에 따른 분류가 아니고 그냥 단순하게 양에 따른 분류로. 아셨죠? 이게 예전에 좀 나왔었어요. 강화액은 60, 포는 20. 그래서 8, 6, 2. C할분, E할분, 5, 3, 2. 그죠? 그러니까 분말만 딱 보면 분말은 20kg 이상 있으면 걔는 대형 소화기로 분류를 하겠대. 맞죠? 그래서 앞에 내가 이게 왜 칼라로 안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흑백으로 들어갔지만 여기 가보면 얘가 20kg라는 게 써 있어요. 그럼 이게 분말 소화기거든요. 그럼 이게 20kg짜리이기 때문에 이 안에 20kg 분말이 들어있기 때문에 얘를 대형으로 분류할 수 있는 거죠. 또 뭐 운반대도 달려있고 바퀴도 달려있지만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 있더라.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 또 가압 방식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소화기를 또 분류할 수 있는데, 자, 우리가 보통 이 가압 방식에 따른 분류를 여기서 얘기한다. 여기 무슨 소화기? 분말 소화기. 근데 아시겠지만 제가 앞에서 한번 말씀드렸어요. 약재 때 분말이 이렇게 미세한 고체 분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얘를 내가 불이 났다고 해서 뽑고 안전핀 뽑고 땡겨요. 그럼 얘가 혼자 불까지 평 하고 나가서 충분히 불을 끌 수 있는 압력을 만들 수가 있을까요? 아니요. 얘 먼지 같은 애라 그런 힘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뒤에서 누군가가 얘를 밀어줘야 돼요. 그래서 그 밀어주는 가스 이름이 질소가스예요. 그래서 이 질소가스를 용기 안에 담아두면 가압식, 용기 안에 담아두지 않고 분말과 같이 저장하면 축압식. 아셨죠? 근데 시험 문제는 여기서 나올 거야. 나오더라도. 왜냐하면 가압식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가압식을 밀폐 용기 안에 우리가 질소가스를 이렇게 넣어 놓거든요. 이 안에다가 질소가스를 넣어 놓는데 질소가스를 밀폐 용기 안에 넣어 놓아요. 이렇게. 이 안에다가. 그래서 얘가 스스로 폭발할 수도 있고 또는 내가 이걸 쏠 때 얘가 폭발을 하기도 한대요. 질소가스가 밀폐 용기 안에 들어있다 보니까. 그래서 얘가 위험하다라고 해가지고 저 어릴 때 뉴스에 엄청 많이 나왔어요. 가압식 쓰면 안 된다. 그래서 그때 축압식으로 다 교체를 했어요. 집집마다. 소화기를, 가압식 소화기를 소방서에 가져다 주잖아요. 그럼 소방서에서 그거를 교체해 주기도 했어요. 축압식 소화기로. 그러니까 가압식 소화기는 읽어보시면 가압가스를 본체 용기와 별도로 전용 용기에 담아 놓는다. 가압 용기에 담아 놓는데요. 그죠? 이런 것들이 나와 있죠. 읽어보세요. 이런 것들. 자, 축압식은 뭐다? 압축가스를 같이 넣는 거야. 봉입을 같이 한대요. 분말과 같이 넣어놓더라 라고 되어 있죠. 그죠? 보통은 그래서 우리가 이 축압식을 기준으로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축압식. 됐죠? 그래서 그림에 가보면 왼쪽 오른쪽이 들어가 있는데 왼쪽 게 가압식. 왜냐하면 여기에 용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질소 용기가 들어가 있죠. 근데 얘는 이름이 뭐예요? 축압식. 이 축압식은 여기에 저장하는 거야. 질소가스를. 그래서 얘는 별도의 뭐가 없더라? 용기가 없어요. 그죠? 별도 용기 없이 그냥 분말에 같이 저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 여기 축압식에 가보면 집에 있는 소화기를 꼭 보세요. 다 축압식일 거예요. 거기에 얘가 있어요. 살짝 적어두십시오. 근데 이 지시압력계 압력이 요 범위 안에 들어와야 돼. 보통 초록색 범위라고 얘기하거든요. 0.7에서 얼마요? 0.98. 그래서 798 안에 들어와 줘야 질소가스가 제대로 축압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충분히 어디까지 나갈 수 있다? 방호구역 또는 이제 불까지 나갈 수 있다. 방호 대상물까지 나갈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지시압력계 지시압력 범위 정상 범위 정도는 한 번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축압식이 여기는 축압식이 특이한 게 뭐냐면 얘가 달려있더라.
그래서 시험 문제 나왔을 때 지시압력계라는 게 있으면 걔는 추가식이에요. 아셨죠? 이 지시압력계가 꼭 달려야 돼요. 그래서 정상 범위가 0.7에서 0.98 메가파스칼이라는 압력을 쓰더라라는 거. 자, 참고 사용 온도 범위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밑에 가보면 영하 20도에서 40도까지 우리가 쓸 수 있는 소화기가 2개. 그러니까 이게 영하에서 견딜 수 있는 소화기가 2개예요. 아시죠? 이거 2개 꼭 알고 계세요. 영하에서도 쓸 수 있는 거, 강화액 그리고 분말. 나머지는 영상에서만 쓸 수 있어요. 즉 나머지 같은 경우는 겨울철에 쓸 수 있다 없다 못 쓰는 거죠. 근데 강화액이랑 분말은 겨울철에 사용이 가능한 거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개념들도 같이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소화기구의 소화약제별 적응성이라는 표 하나가 나와요. 보이십니까? 여기 표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이 표를 봤을 때, 자, 여기 가스 소화기가 있어요. 무슨 소화기요? 가스 소화기. 그럼 가스 소화기에 이산화탄소 소화기와 할로겐암 및 브라이성 기체 소화기가 있죠? 그럼 여기서 볼 거. 자, 이 표가 한 번도 나온 적은 없는데 내가 예를 들어 이산화탄소 소화기를 샀대. 그럼 이산화탄소 소화기 같은 경우는 일반화재에서는 사용을 못한대요. 이런 거 잘 체크해 주십시오. 나머지 가스계는 다 ABC급에서 사용이 가능하지만 얘는 소화기용으로 이산화탄소는 우리가 일반화재에서 사용을 할 수가 없답니다. 자, 그리고 분말 너무 중요하죠. 3종, 1, 2, 4종 나와 있죠. 이게 기준상, 법상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대로 가져가시면 되는데 ABC가 다 되네요. 자, 여기는요? 안 됩니다. 2개만 가능하죠. BC만 가능하죠. 그죠? 그리고 여기 별사탕 보이세요? 이 별사탕? 이 별사탕 모양은 뭐냐면 별도로 형식 승인이라는 걸 받으면 사용을 할 수 있다. 이 형식 승인이 청장이 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청장이 이 소화기를 봤을 때 이 소화기는 주방화재를 끌 수 있네요 라는 형식 승인이라는 걸 내줘요. 그 형식 승인을 받으면 사용해도 된대. K급에도. D급도 마찬가지예요. 별도로 형식 승인이라는 걸 받으면 이거 사용해도 된대. 근데 1, 2, 4종에 갔을 때 A는 안 돼요. 그죠? 제가 그랬죠. A급 쓰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3종 분말을 쓰는 거고 요거 형식 승인을 별도로 받아야 된다라는 거 요거는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되고 요거 안 된다라는 거 위주로 별표보다는. 그래서 제가 그랬죠. 1, 2, 4종 중에 특히 1종 분말이 우리가 보통 주방화재 쪽에서 사용이 가능한데 별도 형식 승인을 받아와야 되네. 그죠? 그리고 금속화재용 분말은 보통 1, 2, 4종을 가지고 만든대요. 근데 별도로 형식 승인을 받아와야 되는 거죠. 액체 소화기는 굳이 안 보셔도 됩니다. A, B는 다 되죠. 근데 대부분 형식 승인을 받아야 쓸 수 있어요. 다른 것들에선. 그래서 이 강화액을 우리가 여기서 많이 쓴다 그랬죠? 이 정도. 근데 형식 승인이 꼭 필요하네. 성능이 있다라는 걸 인정을 받아야 되네. 기타에 가도 뭐 고체 에어로졸, 뭐 마른 모래, 질석, 진주암인데 요 정도 체크하시고 얘네들이 중요한 게 뭐냐? A, B는 돼요. 근데 얘가 안 돼. 안 된다라는 거 꼭 알고 계세요. 전기화재에서 사용 못합니다. 소화약재 외의 것은. 그리고 확실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거 동그라미. 자, 금속화재에 동그라미 돼 있는 애들이 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금속화재에서는 보통 뭐를 쓴다 그러면 마른 모래나 팽창질석, 팽창진주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금속 같은 게 나왔는데 그 금속에 우리가 보통 주수가 안 된다. 근데 그 주수가 가능하게 하려면 우리는 보통 주수가 안 되니까 주수를 못 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주수를 못 할 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거기다가 뭐를 한다? 건조사. 그죠? 건조사를 뿌린다거나 또는 이제 뭐를 한다? 팽창질석이나 팽창진주암을 갖다 뿌린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그 개념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앞에 우리 위험물 쪽에서 배웠듯이. 맞나요? 그래서 이런 개념들 좀 같이 보시면서 넘어가 주십시오. 그래서 별표 모양의 소화약제별 적응성은 형식 승인과 제품 검사에 따라 실제로 그 화재에 적응성이 있는지를 확인을 꼭 받아서 인정이 되는 경우만 쓸 수 있대요. 그러니까 별도로 형식 승인 절차를 걸쳐야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챕터 3 옥내소화전이라는 게 나와요. 자, 이 옥내소화전을 우리가 잘 보셔야 돼.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수계소화 설비가 쭉 나와요. 수계의 가장 기본이 되는 설비입니다. 아셨죠? 근데 이 소화전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얘는 내부에 불을 끄는 거고요. 초기예요. 초기. 절대 본격 소화 설비가 아닙니다. 플래시 오버가 터졌는데 내가 거기서 여러분들 뭔가를 한다? 말도 안 되는 거거든.
우리는 초기에 불을 끌 수 있는 설비고, 그리고 건물 외부가 아니고 어디요? 내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부. 그죠? 그리고 수계예요. 수계. 발화 초기에 이거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를 여러분들 밸브를 열어줄 사람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얘를 수동식 소화설비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얘는 가동식이다. 이게 보통 이동식이다. 호스가 달려있는 애들을 우리가 움직이면서 쏠 수 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죠? 호스를 내가 가져가서 불이 나는 곳에 가서 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이동해서 쏠 수 있는 거야. 이동해서. 맞죠? 그래서 이동식 또는 가동식 설비예요. 자, 얘가 구성 요소죠. 근데 이 구성 요소는 어차피 뒤에서 저절로 세팅이 될 겁니다. 하나하나 배우면서. 자, 소화전 열어보시면요.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죠? 여기 밸브가 달려 있습니다. 요거 이름을 우리가 앵글 밸브라고 얘기합니다. 앵글. 이 앵글 밸브를 내가 돌려 열면 요 호스, 얘가 호스죠? 그리고 요 끝에 관창 노즐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관창 노즐을 통해서 이제 물이 나오는 거죠. 호스를 통해서 물이 쭉 나와서 이 노즐을 통해서 이제 물이 쭉 하고 나가게 되는 거지. 맞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개념들을 꼭 보셔야 돼. 아, 꼭이야. 여러분들 꼭 보셔야 돼, 꼭. 그래서 내가 얘를 쐈을 때, 열었을 때, 거기서 끼익 열었을 때 이제 여기서 이제 물이 나가는 거죠. 근데 이제 책 같은 데 가보면 보세요. 이 설비 자체는 고정식이 맞거든요. 왜냐하면 얘를 움직일 수는 없어요. 대신에 호스가 달려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호스가 달려있는 설비는 이동식으로 표현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떤 책에 가보면 이게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고정식이다라고 얘기하는 책도 있어요. 그래서 고정식이냐 이동식이냐 이게 시험 문제로 나올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아셨죠? 근데 저는 이제 호스가 달려있으면 우리 소방 쪽에서는 보통 이동식으로 해석하는 게 일반적이다라는 거.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옥내 소화전을 우리가 하나 봐야 되는데 그게 아마 여기 개통도라는 게 나올 거예요. 근데 이거를 처음에 어려우시더라도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아셨습니까? 그래서 거기 오른쪽에 가보면 수원 가압송수 장치 해가지고 제가 설비 구성이라고 써놨죠? 그럼 그걸 참고해서 제가 먼저 제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옥내 소화전은요. 여기 지금 뭐가 있어요? 펌프라는 게 있죠. 그리고 아래 후드밸브 말고 여기 수조가 있습니다. 수조. 이 안에 물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평상시에 불이 안 났을 때는 물이 여기 꽉 차 있어요. 이렇게. 여기 소화전이 여기 있죠? 소화전까지 물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 얘를 그냥 우리가 레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준비 상태다. 평상시 상태다. 평상시 상태. 됐나요? 그래서 얘가 펌프죠. 이름이 뭐라고요? 펌프라는 애예요. 자, 펌프가 끌고 올라오는 쪽이 있고 물을 끌어올려서 여기까지 보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끌고 올라오는 쪽을 우리가 1차 측 또는 흡입측이라고 얘기하고요. 내보내는 쪽을 2차 측 또는 토출측이라고 얘기합니다. 꼭 알고 계셔야 돼. 그래서 평상시에는 펌프라는 애 1차 측과 2차 측에 물이 가득 차 있다가 불이 났습니다. 그럼 얼른 사람이 가서 이게 사람이 한 명이서 절대 못 쏘거든요. 뭐 예를 들어 뭐 2인 1조가 돼서 또는 3명까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우리가 보통 얘기했을 때 방수구를 열어주는 애가 있어야 돼. 앵글 밸브. 앵글 밸브를 열면 얘네들이 미리 화점에 가 있다가 앵글 밸브가 열리면 그때 이제 물이 나오는 건데,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서 이제 호스를 잡고 내가 물을 이렇게 쏘잖아요. 쏴 하고 쏘잖아요. 그럼 안쪽에 꽉 차 있던 물이 2차 측의 물이 어떻게 될까요? 바깥쪽으로 나가겠죠. 그럼 꽉 차 있던 압력이 조금 어떻게 되겠어요? 떨어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높은 압력. 왜냐면 여기 물이 꽉 차 있으니까 높은 압력을 가지고 있다가 근데 여기서 이제 물이 나갔어요. 그러면 물이 빠졌으니까 일정만큼 압력이 뚝 하고 떨어질 거란 말이에요. 맞죠, 여러분들? 압력이 떨어지겠죠? 그럼 압력이 떨어진 걸 누군가가 그거를 신호를 받아요. 야, 여기 2차 측 압력이 떨어졌네? 그럼 걔가 누군가한테 신호를 주면 걔가 이제 누구를 돌려주냐면 얘를 돌려줘요. 왜냐하면 2차 측의 압력이 떨어졌고 물을 썼으니까 나는 1차 측에 있는 물을 이쪽으로 빨리 가지고 와야겠죠. 그래야 계속 물이 나올 거니까.
또는 이제 여기 있는 물을 위쪽으로 끌어올려야겠죠. 그렇게 끌어올려 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애가 누구라고요? 요 펌프예요, 펌프. 그래서 펌프가 그때 동시에 2차 측 압력이 떨어지자마자 동작을 해서 계속적으로 물을 끌어올려주는 거죠. 펌핑을 해주는 거죠, 펌핑. 그래서 유효하게 뭐를 끌 수 있게, 불을 끌 수 있게 해주는 설비가 이름이 뭐다? 옥내 소화전 설비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를 우리가 자동기동 방식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보세요. 내가 물을 쏘는 건 수동이에요. 밸브 열고 호스 내가 잡아야 되니까 이건 수동인데, 내가 밸브를 열면 자동으로 펌프가 돌거든요. 그죠? 펌프가 돌아가는 방식은 자동기동이고.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뒤에서 여러분들 설명을 드릴 거예요. 동작 순서라는 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은 일단 구성 요소를 좀 보겠습니다. 자, 거기 1번에 가보면 수원, 오른쪽에 수원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1. 얘가 수원입니다. 아셨죠? 요 1번이 수원이에요. 근데 1번에 가보면 거기 수원에 옥상 수원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구성 요소에. 지하 수원이 있고 옥상 수원. 자, 우리가 지하 수원을 다른 말로 전용 수원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수원이라고요? 전용 수원. 자, 얘는 내가 평상시에 쓰는 물이에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게 물을 다 쓰거나 또는 펌프가 죽었대. 그러면 얘가 물을 다 썼으니까 끌어올릴 물이 없고 얘가 죽었으니까 끌어올리지 못하잖아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얘를 이용하는 거죠. 자연 낙차를 이용해서 펌프 없이도 물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수조를 위에다 하나 더 올리거든요. 그래서 얘 이름을 우리가 비상수조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수원은 물을 저장해 놓는 어떤 그냥 하나의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조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아셨죠? 또는 물이 모여있는 곳을 우리가 수원이라고 얘기한다라는 거 하나 잘 정리를 좀 해두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자, 이제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가압송수장치를 보겠습니다. 얘 이름이 가압송수장치거든요. 자, 그럼 이 가압송수장치라는 애는 이름이 압력을 가해서 물을 보내주는 장치라는 애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가압송수장치에는 물을 설비까지 보내주는 애들인데 대표적인 게 종류가 얘가 있어요. 근데 얘만 있는 건 아니에요. 하셨죠? 여러 가지가 또 나와요. 일단 이름이 가압송수장치라는 게 설치가 된다라는 거 잘 알고 계십시오. 됐죠? 그리고 구성요소 세 번째에 가보면 세 번째, 자, 거기에 기동용 수압개폐 장치라는 애가 있죠? 너무 중요한 애거든요. 걔를 우리가 다른 말로 압력 챔버라고 얘기합니다. 자, 얘는 펌프를 자동기동 및 정지를 시켜줘요. 펌프를 돌려주는 애입니다, 얘가. 아셨죠? 그래서 여기에 PS라는 게 있죠. 얘 이름이 압력 스위치거든요. 자, 보세요. 제가 아까 평상시에 여기 물이 가득 차 있다 그랬죠. 맞나요? 물이 가득 차 있다 그랬죠? 자, 이렇게 물이 가득 차 있는데 물이 가득 차 있는 순간에 여기까지도 물이 다 차 있을 거예요. 근데 내가 여기서 이제 물을 사용하면 2차 측 압력이 뚝 떨어진다 그랬죠. 그럼 그 압력의 저하를 읽는 스위치가 얘예요. 얘가 압력이 떨어졌네 라는 걸 읽는 거죠. 그리고 얘가 신호를 줘요. 여기다가. 야, 여기 압력 떨어졌어. 야, 여기 압력 떨어졌어. 그럼 보세요. 감시 제어반 쪽에서 압력이 떨어졌다라는 걸 읽어요. 그럼 얘가 결국은 이름이 감시 제어반이에요. 화재를 감시하는 애거든요. 그럼 얘가 화재를 감시했다. 오케이. 화재를 감시하고 있다가 여기 2차 측이 떨어졌죠. 그러니까 얘는 이거를 뭐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야, 여기 불난 것 같아 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지. 감시 제어반이라는 애가. 야, 여기 불났어 라고. 맞죠? 그리고 얘가 어떻게 하는 거야, 이제 얘한테 신호를 주죠. 어떻게? 동력 제어반한테 신호를 줘요. 그럼 동력 제어반이 이제 야, 2차 측에 떨어진 화재 신호가 들어왔으니까 누구를 돌려주러 가냐면 얘를 돌려주러 가요. 이 동력이라는 게 움직일 수 있는 어떤 힘을 제어한다라는 거거든. 그래서 여기 모터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그 모터를 돌려주러 가요. 동력 제어반이라는 애가 모터를 돌려주러 가요. 그래서 이따가 보시면 제어반이라는 게 6번에 나올 거예요.
핵심 부품 중에 하나입니다. 아셨죠? 근데 이 기동용 수압계 폐장치 압력 챔버도 핵심 부품 중에 하나죠. 그래서 거기 제가 3번에 넣어놨죠. 그죠? 자, 그리고 오른쪽에 가보면 4번 이름이 물올림 장치. 이게 또 시험 문제가 최근에 또 나왔어요. 네, 요거는 제가 뒤에서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름이 뭐라고요? 물올림 장치예요. 물올림 장치. 아셨죠? 물올림 장치. 그리고 5번 요게 성능 시험 배관. 요거는 펌프의 성능을 시험하는 배관. 나중에 배울 거예요. 펌프에 지금은 덩어리로 알고 계세요. 아, 이런 게 있구나. 6번째 제어반. 요게 제어반이에요. 6번. 그리고 오른쪽에 7번 소화전. 요게 소화전이죠. 그 외에 8번 들어가 있습니다. 그 외부속. 그 외부속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요거. 이 순환 배관. 요건 따로 배울 거예요.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제가 그 외로 넣어놨어요. 요거. 그리고 엄청 많아요. 뭐 여기 후드 밸브도 있고요. 뭐 진공계, 연성계, 개폐 밸브, 뭐 스트레이너, 감수 경보 장치, 체크 밸브, 뭐 압력계, 유량계, 이거는 이제 우리가 수격 방지기라고 하는데 요건 뒤쪽에서 제가 하나하나 다 나오니까. 왜냐면 많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머지들은. 그래서 제가 핵심 부품만 일단 7개를 거기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조금 정리를 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아셨죠? 일단 덩어리로 알고 계세요. 요 1번 이름이 뭐라고? 수조, 수원. 2번 이름이 뭐라고? 가압송 수장치, 펌프. 3번 이름이 뭐라고? 기동용 수압계 폐장치, 압력 챔버라는 애고. 4번 얘 이름이 물올림 장치. 그죠? 그리고 아까 5번이 성능시험 배관, 요 덩어리. 6번, 얘네들이 제어반이라는 애고. 자, 7번. 우리가 7번은 이제 그 외라고 했지만, 제가 요런 순환 배관. 요런 것들을 나중에 저하고 따로 보실 거다. 아, 7번이 소화전이었죠? 그리고 8번이 뭐 순환 배관이다 라고 해서, 일단 요런 것들을 보시면, 우리가 먼저 뭐가 정리가 되냐면, 구성품. 구성품이 시험 문제가 생각보다 잘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설비 구성이 이런 애들로 되어 있다. 수원으로 되어 있는데 수원이 엄청 커요. 이거 그냥 물을 저장하는 어떻게 보면 탱크거든요. 물탱크. 엄청 크겠죠. 물이 엄청 많이 저장이 되니까. 가압송수 장치 아까 펌프라 그랬죠. 이게 펌프예요. 기동용 수압계 폐장치 이렇게 생겼습니다. 얘가 압력 챔버예요. 하셨죠? 그래서 뭐 가압송수 장치나 기동용 수압계 폐장치인데 이거를 실제로 볼 일이 없죠, 우리는. 왜냐하면 펌프실을 가볼 일이 없으니까 거의. 그래서 그냥 이렇게 생겼다라는 것만 아시면 돼요. 이게 펌프예요. 자, 네 번째 물올림 장치. 요거는 흡입 방식에서만 설치를 합니다. 나중에 저하고 배울 거예요. 흡입 방식이 뭔지는 뒤에서 자세하게 배우고 펌프 성능 시험 장치라는 게 있대요. 제어만은 말 그대로 이렇게 그냥 우리가 뭔가를 제어할 수 있는 이런 버튼도 달려 있고요. 확인할 수 있는 등들도 달려 있고요. 근데 이 제어반이 감시 제어반이 있고 뭐가 있다고요? 동력 제어반이라는 곳이 있대요. 그래서 생긴 게 좀 달라요. 제어반이. 생긴 게 좀 다르고요. 7번째 소화전이 있고 그 외에 부속이 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자, 요거는 잘 보셔야 돼. 흡입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설비에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옥내 소화전 설비. 흡입 방식으로 옥내 소화전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와 압입 방식으로 옥내 소화전을 설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내가 예를 들어 펌프가 수조보다 위에 있다. 얘가 흡입 방식으로 옥내 소화전이 설치가 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물을 끌어올려서 쓰는 거야. 아셨죠? 아래에 있는 물을 위로 끌어올려서 쓰는 방식을 우리가 무슨 방식? 흡입 방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셨죠? 그럼 여기는 약간 손실이 좀 크겠네요. 왜냐하면 아래에 있는 애를 억지로 위쪽으로 끌어올려야 되니까 조금 힘들겠네. 그지? 끌고 올라올 때. 근데 얘는 이름이 뭐냐면 압입 방식. 압입 방식은 뭐냐면 그냥 일자로 설치하는 거 또는 아래로 설치하는 거. 아래로. 펌프를 수조보다 아래쪽에 설치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얘는 크게 무리가 없겠죠. 펌프 입장에서. 얘는 자기가 아래에 있는 애를 중력을 거슬러서 끌어올려야 되지만 압입 방식은 그렇지 않다고요. 또는 이렇게 일자로 설치하기도 합니다. 펌프가 이렇게 있으면 일자로 이렇게 설치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아셨죠? 수조를. 그렇게 해도 압입 방식이에요. 흡입 방식은 요즘 설치를 잘 안 해요. 손실이 너무 커서. 손실이 크다라는 건 올라올 때 얘가 힘들어한다라는 거. 이게 너무 커서 얘가 잃는 값이 너무 커서 잘 사용을 안 하고 요즘은 대부분 다 이렇게 압입 방식이라는 걸 통해서 설비를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알고 계세요. 흡입식이냐 또는 압입식이냐 또는 흡입 방식이냐 압입 방식이냐. 흡입 방식은 손실이 더 크고 얘는 손실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 제가 넣어놨으니까요. 한 번 정도 체크를 좀 잘 해주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리고 세 번째 다음 페이지 가보면 자동기동 방식의 설비 동작 순서라고 나와 있습니다. 요거를 알고 계세요. 옥내 소화전함에 설치된 방수구의 앵글 밸브를 열려요. 그죠? 열어요. 그러면 2차 측의 압력이 꽉 차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꽉 차 있는 압력에 의해서 물이 쫙 하고 나가요. 먼저. 그럼 즉시 방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2차 측에 꽉 차 있던 물이 빠져나가다 보니까 2차 측의 압력이 어떻게 돼요? 순식간에 쭉 하고 떨어지죠. 감소하죠. 그럼 이거를 얘가 동작한다고. 얘 PS. 이게 이제 압력 챔버에 PS가 달려있는데 그 PS가 검지를 해요. 그러면 얘가 도는 거죠. 펌프가 미친 듯이 도는 거죠. 그럼 펌프가 돌아서 계속 방수가 된대요. 또한 학교, 공장, 창고 이외에는 필히 자동기동 방식으로 설치를 해줘야 된다. 필수적으로 자동기동 방식으로 설치를 해줘야 된다. 자, 이 학교, 공장, 창고는 우리가 동결이 될 우려가 있는 장소라고 해가지고 온오프 방식이라는 걸 사용합니다. 근데 요즘은 이 온오프 방식을 사용을 안 해요. 제가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진짜 일단 요거는 그냥 참고로만 보시고 앞에 있는 걸 위주로 보세요. 앞에 있는 거. 자, 동작 순서는 앵글 밸브를 개방했대요. 뭐를 개방해요? 앵글 밸브. 끼끼 열어요. 앵글 밸브를. 그러면 2차 측의 압력이 떨어져요. 2차 측의 압력이 떨어졌다라는 건 결국은 뭐가 떨어졌다? 2차 측의 압력이 떨어졌다는 건 물을 내가 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럼 압력 스위치가 신호가 들어가고 제어반, 감시, 동력 순서로 화재 신호가 들어가고 물이 나가더라라는 거. 요거 하나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왜냐하면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 충분히 문제로 또 구성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 동작 순서는 자동기동 방식 순서는 꼭 보시면 좋습니다. 제가 앞에서 몇 번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 학교, 공장, 창고는 왜 동결 우려가 있어서 온오프 방식을 설치를 해야 되냐? 그러면 수동기동 방식이라는 게 있다고요. 자, 제가 아까 그랬습니다. 자, 앞쪽으로 다시 가서 원래는 옥내 소화전은 1차 측과 2차 측에 물이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이 옥내 소화전이 사용하는 장소가 이런 데래요. 학교, 공장, 창고. 자, 쉽게 생각하면 학교는 방학이 길어요. 그러니까 겨울철에 이걸 유지 관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 여기에 물이 가득 차 있다? 그럼 겨울철에 얘가 얼 수 있다. 공장, 창고, 거기 물건들을 위해서 우리가 굳이 난방을 세게 넣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겨울철에 또 얼 수 있는 장소다라는 거야. 그러면 수동기동 방식은 얘를 쫙 빼놔요. 물을 넣어놓지 않아. 2차 측에. 1차 측은 무조건 물이, 이거는 빼놓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1차 측은 무조건 물이 차 있어야 돼요. 2차 측 물을 빼놓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면 아무리 추워도 2차 측에 있는 물이 얼 게 없으니까 동결의 피해가 없겠죠. 맞잖아요. 여러분들. 얼지 않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얼 위험이 없다고. 여기다가 물을 채워놓지 않으면. 그러니까 수동기동의 목적은 요거예요. 내가 여기다가 물을 채우지 않음으로 인해서 동결의 피해를 입지 않게 하려 함인데, 중요한 건 여기다 물을 채우지 않는다라는 건 결국은 내가 여기서 소화전에서 물을 쐈을 때 물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 소화전에다가요 이렇게 버튼을 설치해놔요. 온 버튼과 오프 버튼. 그래서 내가 소화전에서 밸브를 열고 온을 누르면 그때 물이 얘가 동작해서 끌려 올라오는 거예요. 즉 얘를 온 버튼을 눌러서 수동으로 동작시키는 거죠. 그럼 그때 얘가 우웅하고 돌아서 그때 물이 올라오는데 시간이 좀 딜레이가 걸린다는 거. 그죠? 그러니까 얘가 초기 진압 설비인데 이 딜레이 되는 시간 때문에 오히려 불이 더 커질 수 있고, 그리고 유지 관리가 힘들대요, 되게. 온오프 방식에 대한 요게 이제 온 스위치가 제대로 동작 안 할 수도 있고 펌프와 연동이 제대로 안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요즘은 사용을 잘 안 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만일 그럼 추운 곳이면 어떻게 합니까? 그 2차 측 배관에다가 보온제 쏴주는 거야. 보온제를 쏴준다던가 또는 코일을 감는다던가 히팅 코일 같은 걸 감는다던가 그렇게 여러분들 동결 방지를 하지 물을 채워놓지 않는 수동기동 방식을 직접적으로 사용하진 않습니다. 아셨죠? 요즘은. 그래서 온오프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냥 읽어보세요. 아셨죠? 자, 요즘은 다 뭘로 쓴다고? 무조건 자동기동 방식이에요. 요즘은. 됐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 가보면 옥내 소화전에 용어의 정의가 나와요. 그죠? 그럼 이 용어의 정의부터 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이렇게 해서 좀 마무리를 하고요. 우리 두 번째 이제 용어의 정의를 한번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방시설로는 일단은 시험 문제가 소화설비 중에 옥내 소화전은 솔직히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진 않아요. 보통 어디서 많이 나오냐면
스프링클러 쪽에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아셨죠? 일단은 요거는 스프링클러를 배우기 전에 우리가 그냥 한 번 정도 개념이나 이런 것들을 그냥 본다라고 생각하십시오. 어차피 여기 있는 용어의 정의가 SP 쪽에 그대로 가니까. 아셨습니까? 자, 그럼 조금 쉬었다가 저희 이제 스프링클러래. 옥내소화전 우리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주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